30분에서 1시간짜리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할게요. 대상은 초보자들. 말하기는 좀 싸가지가 없을수록 잘해요. 타인의 의지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말하기의 자유 김용배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약간 민망하네요. 오늘 제가 하려는 거는 이 책 보이시나요? 제목이 이거예요. 펭귄이 말해도 당신보다 낫겠다. 아주 도발적이고 약간 사가지 없는 제목. 너는 펭귄만도 못하다 라는 책인데요. 책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요. 누구한테 좋냐면 발표 초보자들이 좀 알만하면 좋을 거,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지만 딱 3가지 제가 찝어서 오늘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도 하고 라디오도 진행하고 토론도 진행하고 TV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정말 말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말하기에 관해서 강연, 이렇게 유튜브 2가지밖에 경험을 안 해봤는데, 이분은 제가 못 해본 성우, 진행자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말하기에 관해서 경험의 그런 폭이 되게 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으로 좀 배운 게 있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상은 초보자들. 발표를 하실 때 첫 번째, 썸네일처럼 긴 발표, 30분에서 1시간짜리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 1가지. 두 번째는 발표할 때 그런 애티튜드,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말할 것인가. 마지막 3번째는 뭐였지? 마지막 3번째는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발표의 시작, 원래 처음이 정말 중요한데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빠르게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긴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 분들도 그렇고 한 5분, 길면 한 15분 정도의 내용은 본인들이 몇 번 해보니까 곧잘 하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나는 잘 못하는데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제가 볼 때 닥치면 나 한다. 그런데 30분 1시간짜리를 가끔 직장인 중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 라는 거예요. 왜? Why?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그 시간을 채우지라는 그런 불안감과 난감함이 있다는 거예요. 꿀팁 1가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자, 먼저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것은 5분짜리 스피치예요. 5분 스피치. 5분 스피치를 잘 하시면 30분짜리는 사실 5분짜리 스피치 6개를 그냥 붙여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왜 기차가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쭉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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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렇게 5분짜리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터해야 될 거는 좁혀지죠. 5분짜리 스피치를 잘 하시면 됩니다. 5분짜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포맷으로 하시면 돼요. 뭐냐면 제일 처음에 주제나 화두를 던진다. 과연 30분 이상이 되는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예시나 혹은 스토리를 하나 알려준다. 2번째.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그 예시나 스토리에서 어떤 주고 싶은 결론이나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한 번 더 정리해 준다예요. 주제, 화두를 던진다, 스토리나 예시, 그다음에 결론 및 정리. 요 3개를 하면 딱 5분, 많으면 7분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긴 발표는 그걸 갖다 붙이면 돼요. 1시간짜리도 간단해요. 작은 이야기들을 잘라 갖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일단 결론 5분짜리 스피치를 먼저 마스터해라 라는 거예요. 2번째 이야기는 발표하는 어떤 자세에 대한 건데요. 좀 어이없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말하기는 좀 싸가지가 없을수록 잘해요. 그리고 무대에서도 연습할 때보다 더 잘하세요. 싸가지라는 말이 그냥 좀 너무 그렇고, 좀 남 눈치 안 보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반대로 내가 좀 착하다 혹은 배려를 많이 한다 하는 분들 잘 못해요, 실전에서. 저도 좀 착한 편이라 무대에서 실전에서 많이 약한 편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뭐냐면은 배려하는 거랑 자신감 없는 거랑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있어요. 혹은 겸손이라고 할게요. 겸손한 거랑 자신감 없는 거랑 서로 혼동을 해서 쓸 때가 있어요. 보세요. 겸손해야 돼요. 사람이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너무 적이 많아져요. 근데
겸손하다 무대에서까지 겸손하면 그게 자신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내용이 틀릴 수 있고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오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무대에 올라가서까지 이 영상을 찍을 때까지, 유튜브니까 이 영상을 찍는 순간까지 나 틀리면 어떡하지? 나 뭐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이거에 집중을 하면 정작 이 내용에 제가 집중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자신감 없는 게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게, 내가 틀릴 수 있다, 겸손한 건 좋은데 그 겸손을 무대에까지 가지고 가니까 무대에서 앞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청중의 눈치를. 청중이 만약에 반응이 안 좋아, 그래도 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밀고 나가야 될 걸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혹시 기분 나쁘게 한 건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잘 안 되죠. 아시겠죠? 겸손은 무대 전까지, 유튜브라면 영상을 찍기 전까지, 영상을 찍을 때만큼은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 책에 써 있더라고요. 구절이 좋아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연단에 올라갔다면 연단에 올라왔다면 겸손함은 접어두자. 사람들이 당신을 강연자로 초대한 것은 당신에게 배울 만한 어떤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럴 때 겸손하다고 자기 생각을 감춰버리거나 이것을 예의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틀린 것이다. 시야를 확장하고 견문을 넓히러 온 청중들에게 영감과 만족을 줘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청중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배려고 겸손이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연구했고 이 강의를 위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알아 라는 자신감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첫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말 있죠. 시작이 뭐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한 50 정도를 앞부분에다가 많이 쏘더라고 해요. 왜냐하면 초보일수록 그 탄력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잘하면 그 페이스를 끝까지 잘 끌고 가는데, 초보인 분들은 처음에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뭘 까먹어 버리면 텐션이 막 떨어져요. 그 기세가 떨어져서 이제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연습을 첫 부분에 많이 해도 문제는 뭐냐면 청중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내 의지로 온 사람, 그래서 내 이야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의지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별로 궁금한 것도 없어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정말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보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발표하는 입장에서 되게 신경이 쓰여요. 막 말리고 다운되고. 듣고 싶은 사람은 다행인데 듣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초반에 이목을 잡아 끌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이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거를 써먹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나한테 관심 없는 청중이 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원래는 서점에서 절대로 선택할 리가 없는 책이나 영화관에서 절대 볼 리 없는 영화지만 내가 되게 신뢰하는 사람의 추천으로 반신반의 볼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봐보자 라고 해서 봤는데 예상외로 너무 훌륭하고 좋아서 그게 너무 만족스러운 경험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2시간 뒤에 이 강연이 끝났을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와서 다행이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실제로 이거 써먹어 봤거든요. 장난 아니던데요. 완전 좋던데. 요즘에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안 해도 공식을 알면 여러분이 쓸 수 있잖아요. 공식은 이거예요. 나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존재를 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사실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해서 별로 궁금하지 않는다. 근데 나도 그런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즐겁게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집중을 한다면 내가 그 시간에 대해서 반드시 멋지고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어떤 자기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뭔가 저 사람 되게 인간적이네? 저 사람 되게 진짜 솔직하다라고 해서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이 나를 원하지 않는 청중 앞에서 말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공감을 얻어보세요. 털어놓고 솔직하게 말해라 라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내용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긴 시간을 말을 해야 된다면 30분이라면 5분짜리 스피치 6개를 갖다 붙여라. 그러기 위해서 5분짜리를 먼저 마스터해라. 두 번째, 겸손하되 자신감 없지 마라. 무대에 섰을 때 실전에서는 반드시 나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져라. 세 번째, 나를 원하지 않는 청중이라면 그들이 내가 알고 있다라고 꼭 솔직하게 털어놓으라. 그래서 서로 공감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말하라. 이 내용 꼭 정리하셔서 말하기의 자유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